여러분, 집안을 둘러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이거 언젠가 쓸지도 몰라.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겠어. 특히 60세를 넘어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물건을 모으는 습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옷장 속 오래된 옷, 서랍 속 쌓여있는 서류, 사용하지 않는 주방용품. 어느새 집안이 좁게 느껴지고 마음은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단순히 집이 어수선해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셨나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60세 넘으면 이런 물건, 아까워도 가차없이 버리세요.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나이가 들수록 집안에 쌓인 불필요한 물건은 공간 낭비를 넘어 정신적 부담과 신체적 위험까지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옷, 신발, 서류, 잡동사니, 사용하지 않는 주방용품들.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볼 때마다 우리는 작은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마음속에서는 정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기고 시각적 혼란은 집중력 저하와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시각적 혼란이 심한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집안에서 사고가 날 위험이 커집니다.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신발, 더미, 바닥에 널린 케이블, 오래된 전자제품 이런 것들은 단순히 잡동사니가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는 잠재적 요인입니다. 작은 사고라도 회복 속도가 느려지는 나이에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건을 어떻게 버리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정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반드시 버려야 하는지, 왜 버리는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 사례와 연구 결과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60을 넘기면서 집 안 곳곳에 불필요한 물건이 쌓여 있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옷장은 입지 않는 옷으로 가득했고, 서랍에는 쓰지도 않는 서류와 메모지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이 구석구석 널려 있어서 집안이 좁게 느껴지고 마음도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아까워도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버리자.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거 정말 버려도 되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둘 정리하다 보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집은 훨씬 넓어졌고, 아침마다 옷을 고르는 시간이 줄었으며, 오래된 서류와 잡동사니가 사라지면서 마음속 부담감도 줄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작은 변화가 삶 전체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정리된 공간에서 생활하니 하루가 한결 편안하게 느껴졌고,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가벼워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루 30분 혹은 한 가지 항목씩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핵심은 마음속에서 정리와 버림의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순간 삶은 훨씬 가볍고 편안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반드시 버려야 할 4가지 물건을 하나씩 소개하고 왜 버리는 것이 중요한지, 버리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실제 사례와 연구 결과를 통해 증명되는 장점까지 모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버리는 과정 자체가 삶의 질을 높이는 경험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1. 오래된 의류와 신발. 첫 번째는 오래된 의류와 신발입니다. 많은 분들이 언젠가 입겠지 혹은 아까워서 못 버리겠다라고 생각하며 옷과 신발을 쌓아둡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오래된 의류와 신발은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래된 신발은 발과 무릎, 허리에 부담을 주어 통증과 균형 감각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년 된 구두나 운동화는 밑창이 닳아 충격 흡수 기능이 떨어지고 미끄럼이나 발목 삐긋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력이 떨어져 작은 균형 문제에도 쉽게 넘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미국 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신발 착용과 오래된 신발 정리는 낙상 사고 발생률을 크게 낮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의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간 입지 않은 옷은 먼지가 쌓이거나 보관 상태에 따라 곰팡이가 생길 수 있고, 이는 호흡기 질환과 알레르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옷이 옷장에 쌓여 있으면 시각적으로 혼란을 주어 정신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정리 전문가들은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과 신발은 과감히 버려라라고 권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움이라는 감정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버린 순간 아침마다 옷을 고르는 시간도 줄고 옷장 공간이 확보되면서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작은 변화지만 삶의 질을 눈에 띄게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과 케이블. 두 번째는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과 케이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전자제품은 점점 많아지지만 오래되고 사용하지 않는 기기는 전기 안전과 집안 정리 측면에서 위험 요소가 됩니다. 오래된 전자제품은 전기 누전이나 합선,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안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가정 내 화재 사고의 상당 부분이 오래된 전자제품과 전선 문제에서 발생한다고 보고됩니다. 또한 케이블과 충전기 같은 작은 전자제품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필요할 때 찾기 어려워 작은 스트레스와 불편을 지속적으로 유발합니다. 정리의 핵심은 필요한 제품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리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기를 모아 리사이클링 센터에 보내거나 기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안 동선이 편해지고 물건을 찾는 시간과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작은 변화지만 심리적 여유와 안전 확보라는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3. 오래된 서류와 잡동사니. 세 번째는 오래된 서류와 잡동사니입니다. 영수증, 메모지, 오래된 계약서, 읽지 않은 책, 쌓여만 가는 종이 더미 등은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신적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UCLA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시각적 혼란이 있는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불안감이 증가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똑같습니다. 오래된 서류와 잡동사니가 쌓이면 그 자체가 정신적 압박으로 작용하여 일상의 작은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누적됩니다. 정리 방법은 간단합니다. 1년 이상 참고만 하고 열어보지 않은 서류는 과감히 버리세요. 중요한 문서는 디지털화하거나 파일링해서 최소한의 공간만 확보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공간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리된 환경이 마음의 여유와 정신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4. 사용하지 않는 주방용품과 식기류. 마지막으로 버려야 할 것은 사용하지 않는 주방용품과 식기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요리 공간은 줄어들고 사용하지 않는 도구가 늘어나는데, 이런 물건들은 위생과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 깨진 그릇, 사용하지 않는 조리도구는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청결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또 필요 없는 용품이 많으면 요리 과정에서 동선이 방해되어 작은 불편과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전문가들은 한 달 이상 사용하지 않은 주방용품은 과감히 버리라고 조언합니다. 버리는 순간 요리 공간이 넓어지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이 확보됩니다. 이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생활 만족도와 심리적 안정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정리하면 60세 이후 반드시 버려야 할 물건은 4가지입니다. 오래된 의류와 신발,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과 케이블, 오래된 서류와 잡동사니, 사용하지 않는 주방용품과 식기류. 이 4가지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집안 공간 확보, 정신적 여유, 안전 확보가 가능하며 작은 변화가 삶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0세 이후 반드시 버려야 할 물건 4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왜 단순히 정리만 해도 삶의 질이 달라질까요? 이번에는 과학적 연구와 통계를 통해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정리되지 않은 공간과 정신 건강. 먼저, 정리되지 않은 공간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UCLA 심리학 연구팀은 가정 내 시각적 혼란과 스트레스 수준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집안이 어수선한 사람들은 불안과 우울감을 더 많이 경험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옷이나 서류, 잡동사니가 쌓여 있는 공간은 단순히 보기 불편한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뇌와 신체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으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면역력까지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런 스트레스가 만성 피로, 소화 불량,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치우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정리 전문가들은 하루 30분씩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집안 스트레스가 크게 감소한다고 조언합니다. 이 낙상 위험과 오래된 물건. 두 번째는 신체 안전 문제입니다. 오래된 신발, 뒤엉킨 전선, 사용하지 않는 주방용품 등은 작은 낙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가정 내 낙상 사고는 매우 흔하며 낙상 사고 발생자의 40%가 심각한 부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특히 낙상 사고가 발생하면 회복이 늦어지고 합병증 위험까지 올라갑니다. 따라서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을 제거하고 동선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낙상 사고 발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신발은 균형 감각과 충격, 흡수 기능이 떨어져 발목과 무릎에 부담을 주고 넘어질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오래된 의류와 신발, 전자제품과 잡동사니, 정리는 단순히 편리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안전관리이기도 합니다. 3. 집안 위생과 건강. 세 번째는 위생 문제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주방용품, 깨진 그릇,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 등은 세균과 곰팡이 번식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식품안전청 FDA과 보건 전문가들은 오래된 주방용품을 계속 사용하면 식중독이나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먼지가 쌓인 의류와 서류는 알레르기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집안 위생과 환경,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알레르기 발생률과 호흡기 질환 위험이 낮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정리된 공간은 단순히 깨끗한 집을 만드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정신적 안정감과 면역력을 동시에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연구를 통해 확인됩니다. 4. 삶의 만족도와 정리 습관. 마지막으로 정리와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은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생활공간 정리 습관과 삶의 질을 조사했습니다. 연구 결과 정리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일상 만족도가 높고 우울감이 낮았다고 합니다. 정리된 환경은 결정 피로를 줄이고 생활 효율을 높이며 정신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이러한 작은 차이가 하루 전체 에너지와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즉, 물건을 버리는 단순한 행위가 심리적 안정, 신체 안전, 건강관리 삶의 만족도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과학적 연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이 쌓이면 스트레스, 불안, 집중력 저하가 생긴다. 오래된 신발과 잡동사니는 낙상과 부상의 위험을 높인다. 오래된 주방용품과 먼지 쌓인 물건은 위생 문제와 면역력 저하를 유발한다. 정리된 공간은 삶의 만족도와 정신적 안정을 높인다. 즉, 60세 이후에는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는 필수 행동이 바로 버림과 정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왜 60세 이후에는 불필요한 물건을 버려야 하는지, 그리고 연구 결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말만 들어서는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통해 정리와 버림이 삶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1. 옷과 신발 정리 후 낙상 예방. 김 선생님은 62세로 평생 모은 옷과 신발이 집안 곳곳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옷장은 물론 바닥에도 신발과 가방이 쌓여 있었고 집안 동선이 매우 좁았습니다. 김 선생님은 몇 차례 작은 걸림으로 발을 삐끗한 경험이 있었지만 괜찮겠지 하고 방치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노인 안전교육에서 집안 정리가 낙상 예방의 핵심이라는 강의를 듣고 결심했습니다.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과 신발을 과감히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까움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몇 가지씩 정리하며 2주가 지나자 집안 동선이 넓어졌고 발이 걸릴 일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걷는 속도와 균형감이 훨씬 안정되어 작은 넘어짐에도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리하고 나니 집안이 넓어질 뿐 아니라 마음도 가벼워지고 발걸음 하나하나가 편안해졌어요. 사례 2. 전자제품과 케이블 정리 후 정신적 여유. 박 여사님은 65세로 오래된 스마트폰, 충전기, 라디오, 구형 가전제품이 집안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이 많아 집안이 좁아 보였고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 매번 뒤적거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한 달 이상 사용하지 않은 전자제품과 케이블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일부는 기부하고 일부는 재활용센터에 맡겼습니다. 정리를 마친 후 박 여사님은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집안이 훨씬 넓어 보였고 필요할 때 전자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었으며 눈에 보이지 않던 스트레스가 사라졌다. 박 여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작은 것 하나 찾는 것도 스트레스였는데 지금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집안 정리가 곧 마음 정리라는 걸 몸소 느꼈어요. 사례 3. 오래된 서류와 잡동사니 정리 후 집중력 향상. 이 선생님은 63세로 책상 위와 서랍에 수년간 쌓인 서류와 잡동사니가 많았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찾기 위해 매번 뒤적거려야 했고 집안이 어수선하니 정신적 압박감이 컸습니다. 연구 결과를 접한 이 선생님은 1년 이상 열어보지 않은 서류와 필요 없는 잡동사니를 정리했습니다. 중요한 문서만 파일링하고 나머지는 버렸습니다. 정리 후 이 선생님은 집중력이 현저히 향상되었고 업무와 생활에서 작은 실수도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집안이 정리되니 마음이 안정되어 일상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리한 뒤로 하루가 훨씬 편안합니다.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것만으로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질 줄 몰랐어요. 사례 4. 주방용품 정리 후 건강과 요리 효율 개선. 최 여사님은 66세로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와 깨진 그릇, 사용하지 않는 조리도구가 많았습니다. 요리를 하려고 하면 좁은 공간과 많은 도구 때문에 번거롭고 불편했습니다. 게다가 오래된 용기는 위생 문제가 걱정되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전문가 조언에 따라 한 달 이상 사용하지 않은 주방용품을 모두 버리고 필요한 것만 남겼습니다. 정리 후 변화는 즉시 느껴졌습니다. 조리 공간이 넓어져 요리가 훨씬 수월해졌고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를 제거하니 세균 걱정이 줄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요리 효율이 올라가 매끼 준비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방이 깨끗하고 넓어지니 요리가 즐거워지고 마음까지 편안해졌어요. 정리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줄 몰랐습니다. 사례 5. 종합적 변화와 삶의 질 향상. 위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행위가 삶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공간 확보, 심리적 안정과 여유.
불필요한 물건 제거 낙상과 사고 위험 감소. 정리된 주방과 생활용품 위생과 건강관리. 시각적 혼란 제거 집중력 향상과 스트레스 감소. 실제 사례에서도 60세 이후 정리와 버림을 실천한 사람들은 모두 작은 행동, 변화가 삶의 질을 크게 높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가지 항목, 한 가지 물건이라도 정리해 보세요. 아까움이나 미루는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는 경험 자체가 마음과 몸을 가볍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0세 이후 반드시 버려야 할 물건, 그 이유와 연구 결과, 실제 사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리와 버림을 실제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삶의 변화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많은 분들이 정리를 시작할 때 집 전체를 한 번에 다 바꿔야 한다는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 30분, 한 가지 카테고리만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옷장, 내일은 서랍, 모레는 주방 등 순서를 정해 조금씩 진행하세요. 작은 성취감을 반복하면 정리 습관이 자연스럽게 생활에 스며듭니다. 연구에서도 작은 습관 변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삶의 질과 정신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하루 한 가지 정리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큰 변화를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이 감정을 내려놓고 판단하세요. 많은 분들이 아까워서 못 버리겠다라고 고민합니다. 특히 선물, 추억이 담긴 물건, 한때 좋아했던 물건은 쉽게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물건 그 자체보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 손상되거나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는 물건, 현재 삶에 필요하지 않은 물건. 이 기준을 세우고 감정을 내려놓고 과감히 판단하세요. 심리학 연구에서도 물건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로 이어진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마음속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만으로도 집안 환경과 정신 건강이 동시에 개선됩니다. 3. 정리 후에는 유지 계획을 세우세요. 정리를 마친 뒤에는 유지 계획이 중요합니다. 다시 물건이 쌓이면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새로 들어오는 물건은 정말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먼저 하세요. 물건을 구매하거나 받기 전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드리는 방식으로 균형을 유지합니다. 월 1회 집안 곳곳을 점검하며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하면 정리된 공간과 마음의 여유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60세 이후 삶의 질과 안전,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사정리는 삶의 질 향상과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정리는 단순히 집안을 깨끗하게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삶 전체의 질을 높이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공간이 넓어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시각적 혼란이 줄어 집중력이 향상되며 불필요한 물건이 사라지면 사고와 부상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60세 이후 정리와 버림을 실천한 분들은 정신적 안정, 신체적 안전, 생활 효율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말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매일의 편안함과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정리와 버림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 한 물건부터 시작하세요. 아까운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지금 내 삶을 가볍게 만드는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이 집안 곳곳에서 불필요한 물건을 내려놓는 순간 몸과 마음은 동시에 더 가벼워지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 그것이 바로 정리와 버림입니다.